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은 각 후보가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건 슬로건과 공약이 무엇인지 좀 요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정책 공약. 그 1호가 기본적으로 뭐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그래서 뭐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뭐 이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에다가 방점을 찍은 거죠.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추진할 1호 공약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25일인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대통령 되면 가장 먼저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경제 문제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덧붙여서 말하면 이 후보가 발언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 불안정성 커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 경제 통상 질서도 대혼란이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김준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치도 내치지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당장 트럼프 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당장 뭐 트럼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뭐 재정을 푼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중요한 화제, 우리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결국 법원 개혁, 검찰 개혁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경제부터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정부가 출범하면은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되게 잘 짚으셨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그래서 뭐 기소청 설치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근데 이제 기득권 저항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켜봤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정광석화처럼 하겠죠. 그건 뭐 이제 경제 문제와 별개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꼭 본인 입을 빌어서 한다기보다 민주당이 하면 본인이 이렇게 사인해 주는 식으로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여론을 해서 얼마든지 해도 되고 또 아마 국민들이 걔들은 그 검찰에선 저항하겠지만 뭐 이건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거부권을 이제 본인이 행사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추진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게 이 지금 보면 이제 크게 이제 검찰하고 사법부 개혁 방안들 뭐 이제 내놨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사법부 뭐 기본적으로 대법관 증원 그때 뭐 좀 논란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번 공약 낸 거 보면 들어있죠. 증원이란 건 확실히 박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낸 게 뭐 이제 100명 증원 그거는 약간 철회되는 분위기에서 30명 증원하는 있잖아요.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하고 법원까지 개혁하려면 이게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법 체계라든가 형사소송 체계 이런 것까지 건드릴 걸 생각하면 이게 말이야 이제 바로 뭐 취임하자 바로 하겠다고 뭐 선언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검찰 개혁들이 실패를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바 이제 그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뭐 수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반발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뭔가 그런 것까지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뭔가 대통령실 중심으로 짜가지고 하려면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을 면밀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준비가 돼 있는지가 약간 의문부호인 게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들었었는데 당시 한창 개혁 논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창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분이 대통령실 계셨던 분이 그 검사 출신이셨는데 동료 특수통 검사들을 설득할 때 너네들은 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약을 그때 이행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들고 나왔는데 중수청, 기소청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문제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받고 정확하게 수사받기 위해서 기소청이 내실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특수부 검사들의 몇몇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악행들을 지금 벌하겠다고 하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의 특별 범죄 수사라는 별도의 청이 생기고 그게 또 기득권화 될 수 있는데 그런 맹점들을 과연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알고 하는 것인지 그런 지향 없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게인 2017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밀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가야 된다. 어느 정도 갖춰 놓았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 또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하다가 네. 결국은 뻐그러진 걸 받고 또 이제 보수 언론들이 거기다 이제 화력을 같이 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동안 보여준 그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을 봐서는 막 오래 끌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을 같이 하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은 좀 간을 보가면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그냥 정치적으로 계산을 굴려봤고요. 제가 아는 전직 의원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리해서 검사들을 전부 다 기소청에다 몰려내면 불만들이 많으니까 지원을 받아 수사할 놈은 수사해라. 수사청 가고 기소할 사람은 기소해라. 이렇게 걔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은 정말로 힘든 과제가 되긴 될 겁니다. 역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수사 권력이 정의 구현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사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적으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적 평가가 냉혹하다. 지금 그래서 네. 어쨌든 추진할 수 있는 저 여건은 마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인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제 1위하는 후보니까 제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떤 다른 정치인과도 다른 그 성장 환경, 그다음에 뭐 어떤 자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권력을 얻는 그 생명력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 그 자체가 브랜드라고 봅니다. 네. 김진우 선배는요? 저는 아까 뭐 이재명 후보 슬로건 얘기했지만 전 지난번 슬로건도 괜찮더라고요. 이재명은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6월 4일 이후에 이재명이 네. 이제 결국 하더라라는 평가를 받길 바라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2.13 불법 계엄, 그다음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이 빛의 혁명들 이끌어낸 이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빛 앞에 그 시민들의 요구들이 그 앞에 붙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이 후보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거.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붙지를 않길 바라고 이 후보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지는 아마 시민들이 계속 지켜볼 거라 우리 생각합니다. 김진우 선배의 말을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정치 보복하지 말라. 지금 보니까 할 사람은 또 보복의 영역을 벗어나서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거로 사과 결국은 안 드렸는데요. 정말 한마디 덧붙이면 너무 추잡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네.